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근력 운동과 러닝에 대해서 피트니스적으로 트레이닝을 도와드리고 있는 박민규 코치라고 합니다. 일단은 룰루레몬이랑 처음 인연이 된 거는 한 3년 전에 룰루레몬 임직원분들이 이제 러닝에 대해서 보강 운동이나 뭐 자세 교정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 이런 거를 좀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 수업을 진행해 드린 계기로 알게 되었고, 이제 룰루레몬에서도 해당 연도에 이제 러닝과 피트니스 제품을 출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코치와 함께 앰버서더 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저도 거기에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같이 인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재밌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걷거나 달리는 거. 근데 그거를 배워야 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쉬워요. 우리가 마지막 달렸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라고 생각하면 정말 초등학교 때, 뭐 아니면은 뭐 군대 갔을 때, 뭐 이런 때밖에 없지만 그 사이에 뛰어본 일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환경에 적응하잖아요. 거기에 골격근 및 뭐 여러 가지 뭐 인대나 이런 조직들이 달리는데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도 많고 호흡도 안정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그런 러닝 뭐 클래스라든지 지도 아니면 정보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러닝화를 고르는 방법. 러닝화를 고를 때 제일 좋은 거는 나한테 맞는 장비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자꾸 체험을 해봐야 돼요. 러닝 입문으로 추천해주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일단은 내가 착화를 해보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매장에 가서 신어보고 이거 편한 것 같다라고 되는 것들을 신어보고 몇 번 뛰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직접 신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라 좀 자주 경험을 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카보나는 사실 페이스가 빠른 선수들, 그러니까 레이싱을 펼치는 선수들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깅을 즐기는 아마추어 러너들한테는 조금 부담일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카본의 탄력을 이용해서 저항을 더 만들어내는 거라 몸에 데미지가 조금 더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권장하진 않지만, 재밌는 거는 이쁜 운동화 중에 대부분 다 카보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부담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또 멋있게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좀 이쁘게 신고 멋있게 뛰고 싶으면 그런 부분도 또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일단 운동을 제가 처음부터 좋아도 했고 운동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굉장히 좀 몸이 약했거든요. 약하고 마르고 힘도 없고 그랬는데 항상 잘하고 싶은 로망이 있어서 그거를 쫓다 보니까 좀 더 꾸준히 하게 되고,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더 이겨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공을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방향을 잡게 된 것 같아요. 러닝의 매력을 느끼게 된 계기, 사실 그것도 좀 명확하기는 해요. 원래 제가 달리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달리기, 마라톤 이거 너무 싫어했고, 저런 운동을 왜 하지? 저거 너무 무식하고 너무 재미없는 운동 같아 했는데, 제가 크게 다리를 다치고 1년간 재활을 하고 큰 수술을 받고 달릴 수 없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달리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달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달릴 수 있나 내가? 달릴 수 없나? 그리고 재활을 하면서 달릴 수 있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못한다고 했던 거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만족감과 이런 매력이나 이런 것들 그때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구나 이거는 정말. 일단 장거리 러닝이랑 단거리 러닝은 성격이 너무 다른데, 장거리 러닝을 잘 하고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한 달 혹은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천천히 조깅을 많이 해서 마일리지를 좀 쌓아야 돼요. 그래서 몸이 장거리에 계속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고,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페이스를 빨리 뛰려고 하는 분들이 즐기기 때문에 인터벌 러닝이라 하면 빠르게 뛰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빌드업처럼 천천히 뛰기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나중에는 속도를 좀 많이 올려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페이스 훈련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지어서 뛰는 이유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모여서 회식을 한다, 아니면은 뭐 등산을 간다, 이런 것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는 시너지가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서로 그룹핑을 해서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분이 좋으면 내가 이제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켜보는 사람들 눈살 찌푸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법규상으로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달리기를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 좀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서로 맞춰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남한테 좀 이게 맞더라도 혹은 좀 틀리더라도 서로 좀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마라톤을 뛰게 되면 좋았던 기억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 입국할 때부터, 그 나라에 입국할 때부터 이제 뭐 세관이나 이런 데에서 나 너네 나라 마라톤 이거 뛰러 왔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반겨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지역의 축제인 것처럼 어느 곳은 평일에 대회를 열어서 그 주에서는 아예 그냥 다 휴일로 만들고, 우리는 이 축제 날이야, 대회하는 날이야, 이렇게 좀 반겨주는, 그리고 응원해주는 서로 그런 문화가 저는 보고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라마다 다르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컴플레인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해외 마라톤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또 즐길 수 있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활동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가 저의 첫 풀마라톤, 그게 용인에서 마라톤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냥 꾸준히 포기만 안 하면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17km 정도, 그러니까 총 42.19km에서 17km 지점에서 같이 달리던 아저씨들한테 생각보다 쉽네요, 이대로 가면은 뭐 쉽게 완주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웃으면서 아직 시작 안 했다 35km 가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라, 그 얘기를 듣고 가는데, 이제 한 25km 지나니까 이제 내가 지금 다리가 없어졌나? 생각할 정도로 감각이 없어지고, 다리를 질질 끌기도 하고 뒤로 걷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완주는 했지만 며칠 동안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회였어요. 다시는 난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죠.
러닝이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닝은 저한테 이제 웰빙을 실천하는 수단이나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지만 저는 건전한 웰빙이 나한테 고통도 주고 실패감도 주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취감과 만족감과 이런 것도 같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더 지속적일 수 있고 계속 그거를 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라톤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좌절감도 있지만 성취감과 만족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주기 때문에 뭔가 좀 애증의 관계랄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예. 뭐 미드풋으로 뛰어야 되냐, 힐풋으로 뛰어야 되냐, 뭐 푸어풋으로 뛰어야 되냐, 이런 착지법이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사실. 근데 이제 저의 대답은 그냥 내가 편하게 뛸 수 있는 주법이 그게 나한테 맞을 수 있고, 내가 뭐 달리기가 늘거나 아니면은 뭐 피지컬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주법도 같이 바뀔 수 있고, 평소 자세가 바뀐다거나 이러면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죠. 예. 러너들이 주로 생기는 부상이 일단은 무릎 밑에 통증이 생기는 슬개건염, 그리고 발바닥이 족저근막염, 뭐 장경인대 증후군,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 비슷해요. 근육을 사용하고 풀어주지 않으면은 근육은 강해지면서 계속 짧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근육을 뼈에 붙이고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요. 미세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뛰면 또 괜찮아지니까 또 뛰고 또 아프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추천해주는 방법은 이제 폼롤러라든지 마사지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한 근육을,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고 또 사용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케어를 해 나가는 거예요. 부상으로 러닝을 못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내 중력을 받아서 내 체중이 발에 하중돼서 부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사이클의 안장 위에 내 몸무게를 올려놓고 다리로 그 원 운동을 하는 그 저항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재활에도 도움이 되고, 심폐 능력도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개선하고 재활하고 개선하고 다시 러닝 복귀하고, 여기까지 연결이 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사이클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도 개인적인 컨텐츠를 할 때도 그렇고, 뭐 목표는 항상 비슷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남들과 좀 더 공유해서 함께 해보자. 근데 그게 지금 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다양한 사람들과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좀 시너지를 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뭐 작년에도 그렇지만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함께 달리는 거,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거를 계속 해 나가보고 싶어요. 네. 작년에 이제 좀 생각이 바뀐 게, 뭔가 잘 해보자, 계속 좀 성과를 잘 내보자, 이런 게 좀 강했으면 요 1년 동안에 든 생각은 꾸준히 하자. 느리더라도 꾸준히 계속 해보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가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성과가 없어도 좀 하기 싫어도 계속 한 스텝씩 나아가보자, 조금 천천히 걷자, 조깅하자, 이런 느낌인 거죠.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